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8 제 4화는 음악소설집입니다. 먼저 책과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니면 상당히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애란 작가, 김현수 작가, 그리고 윤성희 작가, 그리고 은희경 작가, 그리고 편혜영 작가, 이렇게 총 5분이 참여한 소설집입니다. 이 작가진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룬 작가들도 있고 안 다룬 작가들도 있긴 한데. 저희 윤성희 작가랑 편혜영 작가를 안 읽어봤죠. 그런 것 그쵸. 같은데. 예. 이 두 분은 저희가 뭐 나중에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은 뭐 유명한 작가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4년 7월 1일에 출간이 됐으니까 현 시점으로 한 2달 전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소설이고, 이게 음악 전문 출판사인 프란츠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프란츠라는 곳이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이름을 딴 출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출판사에서 악보집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 뭐 평론집, 아니면 뭐 음악 분석하는, 아니면 음악사, 이런 음악을 테마로 출간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소설 앤솔로지를 기획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앤솔로지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쵸. 뭐였더라? 관종? 그거였나? 그거였나요? 이 앤솔로지가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문학 작품을 하나의 작품집으로 모아 출판한 것으로,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출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그리스어로 꽃다발이라는 뜻인데, 이 주제가 바로 음악인 거죠. 그래서 음악 소설집입니다. 이 기획자가 기획 배경을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날이 음악과 함께 기억된다는 것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는다고 생각해서 이 앤솔로지를 기획했다고 하네요. 작가들한테 부탁할 때 음악에 대해서, 음악에 관한 어떤 걸로만 부탁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작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죠. 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써내려고 한 5편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5작가가 있으니까 5개의 작품이 있겠죠. 먼저 김예란 작가는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작품을 썼고, 그리고 김현수 작가는 수면 위로, 그리고 윤성희 작가는 자장가, 은희경 작가는 웨더링, 그리고 편혜영 작가는 초록 스웨터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먼저 김예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단편의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예란의 곡은 곡 한 곡을 정해서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러 곡이 분은 나오는 것도 있죠. 여러 곡이 나온 것도 있는데, 김예란은 이 킴 딜과 로버트 폴러드의 러브 허츠라는 노래로 썼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이 노래 원래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나자레스 버전으로 알고 있었죠. 나자레스 버전만? 네. 이게 저는 원곡은 몰랐어요. 아니죠. 이들이 부른 게. 이들이 리메이크한 건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자레스가 저도 원곡인 줄 알았는데, 음. 일단 수, 멜론에는 안 나와요. 유튜브 뮤직이나 이렇게 찾아 유튜브에서도, 들어야 되고. 내용은 현재 40대 중반 여성, 그리고 미혼, 그리고 부모님 간병, 그리고 경력 단절, 거의 뭐 총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인
은미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과거 남자친구인 헌수와 자취방에서 이렇게 라디오였나요?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팝송에서 안녕이라는 음. 한국어가 들리니까 은미가 놀라가지고 야, 방금 안녕이라 그랬다? 예, 이거 야 한국어를 이 팝송에 심어놨나? 이거 헌수에게 이거 안녕이라는 단어 들었냐? 라고 묻습니다. 게다가 가수 중 한 명이 킴 딜이니까 예, 이거 야, 이거 김씨인가? 한국인이다. 예. 알고 보니 안녕은 그 러브허츠의 가사 중에 I'm young 음. 이었던 거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제 은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은미는 이렇게 헌수와 만나다가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와 있습니다. 병간호가 길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도시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는 긴 시간을 아프다 돌아가셨고 또 병원비, 약값 이런 데에 모든 돈을 다 쓰고 또 게다가 이제 거의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인 헌수와 이별도 하게 됩니다. 남은 건 이제 달랑 집 한 채뿐이고요. 또 어쨌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시골이라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은미입니다. 은미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해요. 이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뉘앙스인데,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고자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영어 공부 외국어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원어민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줌 같은 걸로 만나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이런저런 선생님을 거쳐서 로버트라는 한 남자, 캐나다 남자인가요? 아무튼 그 남자와 장기간 영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서로 또 친하게 되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은미는 긴장감, 호감 다들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괜히 오랜만에. 화장도 한번 하게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 만나는 시간이 뭔가 두근두근하고 그렇죠. 다시 시점이 바뀌어서 또 은미는 헌수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헌수가 아까 그 남자친구죠. 이 헌수 역시 아픈 부모님을 모시느라 한 10년을 고생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군대도 면제받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미의 어머니도 아프니까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가 헤어지게 됐던 것이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은미가 또 로버트랑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수업을 그만해야겠다 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버트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수업에는 어떤 진도 나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적인 이야기,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로버트의 그런 배경을 알게 되는데 로버트 역시 부모님에 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정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닌데 좀 술에 의지해서 많이 산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저희 녹음하는 것처럼. 음. 그래서 시간 제한이 끝나면서 뭔가 로버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말 듣지 못한 채 그쵸. 수업이 종료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설은 김현수 작가의 수면 위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저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줄거리 설명하기 꽤나 어렵거든요. 예,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뒤죽박죽이고 그냥 좀 느낌 내면 되는 소설인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곡이 메인 테마를 이루는지. 이 김현수의 곡은 DBC의 음. 달빛입니다. 기억나는 장면으로는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어머니.
그리고 달배달에서 걸어가면서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이러다가 오므라이스 먹자. 음, 뭐 이런 대화. 그렇죠. 그 뭐 숨 잘 쉬는 법을 어, 검색했는데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다가 알고리즘 타서 한 여행 유튜버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전 남친인 기진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또 기진이 또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가고 유주와 함께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이어갈 힘을 얻는다 뭐 그렇죠. 그런 뉘앙스의 내용인데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네. 해가지고 어쨌건 여기서도 주요하게 나타나는 건 그 방금 첫 번째 소설에서 은미가 헌수를 잃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은희가 기진을 잃었고, 음, 이게 사별이었나요? 사별이었던 것 사별이죠. 같은데, 예, 그쵸? 기진이 네. 죽었죠. 예, 그래서 뭐 숨도 못 쉬던 시절에 그 사람을 그냥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엄청 옛날에 찍었던 거겠죠? 그쵸. 네. 보게 되면서 기진과 했던 대화들, 기진이 들려줬던 어머니와의 대화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회상하는. 예, 그런 네.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윤성이의 자장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네. 음악이 좀 나오거든요. 가요고. 예, 오마이걸의 불꽃놀이도 나오고, 자장가도 나오고, 또 스크류바 CM송도 나오고. 하지만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곡은 아이유의 무릎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자장가는 엄마를 만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려는 한 여자아이의 고군분투라는 내용인데 이건 좀 내용이 짧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2살인데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주변에 영혼으로 맴돌면서 이제 그 엄마에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장가를 불러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설은 은희경의 웨더링인데 이 은희경이 선택한 곡은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곡입니다. 다시 저는 클래식이 나왔네요. 예,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거든요, 저는. 아무튼 이런 곡을 골랐더라고요. 자그마치 7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 유튜브에 검색하면 전곡 듣기가 있는데 그게 1시간 31분인가? 다 들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강릉으로 가는 기차에 4인석,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 있잖아요. 그 4인석이 함께 타게 된 4명의 인물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이 나오는데 노인, 기욱, 인선, 준희 이렇게 각자의 사정으로 강릉에 가게 되는데 기차 안에서 한 노인이 그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 악보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악보도 아니고 지휘자가 보는 총보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기차에 앉은 사람들은 이 곡과 다 조금씩 연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이고, 다들 이렇게 서로 이 곡에 관련된 인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강릉으로 향하고 결국 강릉에 도착하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편혜영 작가의 초록 스웨터인데 주인공의 엄마가 죽기 전에 미처 다 뜨지 못한 초록 스웨터가 있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건데 요거를 들고 이제 이모와 함께 이모라고 하지만 엄마의 친구죠. 동창들 함께 이제 엄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경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와 함께 강화도에 일하는 그 나주 이모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엄마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뭐 그러면서 이 초록 스웨터가 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조금씩 완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권을 묶은 작품이 바로 오늘의 책 음악 소설집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죠? 챈들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네, 수진 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방금 쭉 5권에 대한 짧고도 간략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중에 하나쯤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까? 게다가 가요, 팝송, 그리고 클래식까지 골고루 넣어놨죠. 그리고 물론 뭐 어느 정도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누군가와의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누군가와 이별했던 경험, 누군가를 잃었던 경험들이라는 점에선 코드는 똑같지만 정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라인업으로 5명 모아놨으면 분명 한 명쯤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글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게 한 작가의 단편집이라면 뭔가 모종의 그런 강박이 있죠. 이걸 내가 앞에서부터 읽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몇 개 단편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얘네는 엔솔로지로 각자 정말 따로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작가만 골라서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취사 선택이 가능한 작품이라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김현수의 수면위로는 음악 엔솔로지가 아니고 오므라이스 엔솔로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게 엔솔로지라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음악이라는 주제에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또 음악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녹여냈는지 농도는 다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수의 이야기는 음악 엔솔로지라기보다는 다른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런 또 작품들이 또 다른 것도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소재가 되는 것이 각각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음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음악이 내가 아는 음악이라면 아는 대로 반갑고, 처음 듣는 음악이라면 그거 나름대로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냥 뭔가 그냥 나는 그냥 예를 들면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뭐 4악장을 듣고 왠지 이런 걸 생각했어가 아니라, 뭐 홀스트의 행성의 4악장을 들으면서 펼쳐지는 어떤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찾아서 들으면서 읽게 되는. 저 웬만하면 소설 읽으면서 노래를 잘 안 듣는데 집중력이 후달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대목대목 노래를 찾아서 듣게 되는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현대 한국 문학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을 모아놓은 라인업이다 보니까 어쩐지 결이 비슷해요. 그런 점이 뭔가 저는 조금 성공 방정식이 있다는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한낱 독자일 뿐이지만 한국 문학계의 문체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거나 좀 튀는 어떤 문체를 박민규가 쓰는, 그리우신가요?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박민규가 그리운 것 같은데. 박민규가 박민규 없이 스트라이킹인가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나요?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이단화 같은 작가가 좀 많아져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레인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체라든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돼 있다는 어떤 회의가 들더라고요. 네, 안전빵. 오히려 이렇게 써야 중간 이상 간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개인의 색깔이 훨씬 더 막 눈에 띄는 그런 한국 문학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훈화 말씀 같이 됐네요. 내가 뭐라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저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른 소설들을 읽었는데 항상 비슷한 작가들이 쓴 다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음. 느낌이 한국 문학에서는 들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기는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또 기시감이 드는 음. 독서였습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너무 짧은 책,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넘죠. 200페이지 남짓은 정말 소설 5편이고 그 뒤로는 인터뷰를 실어놨습니다. 5 작가에 네. 대한 인터뷰. 아무래도 사진까지 있죠. 네, 엔솔로 공통 질문도 있고 각각 음. 이제 또 따로 한 질문들, 개별 질문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엔솔로지고 기획이 좀 빡세게 들어간 책이다 보니까 이런 코너를 또 마련한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저는 다 읽진 않았거든요. 읽다 보니까 또 좀 뭔가 김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것만 읽었는데 김현수 작가 거 읽다 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FKJ를 음. 음. 즐겨 듣는다더라.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작업할 때 음악을 듣는 편이신가요? 이번 소설을 쓸 때는 어떠셨나요? 이러니까 글을 쓸 때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쓴 글을 고치거나 교정지를 볼 때는 음악을 듣는데 이번에는 프렌치 키위 주스의 앨범을 쭉 들었습니다. 오, 프렌치 키위 주스 FKJ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는 김현수라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음. 여러분도 FKJ 노래를 몇 곡 찾아서 듣는다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런 TMI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인터뷰 코너까지 알찬 구성 네. 한번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 5명 중에 있다면 읽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한국 문학계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작가들을 모아놓은 라인업 속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비교적 별로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작가보다 더 좋은 작가가 있구나. 이런 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교가 된다. 장단점이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읽고 자연스럽게 생각난 게 네. 나루토의 명대사 있잖아요. 뭐죠? 5명이 모이게 되면 뭐죠? 아, 이거 모르시나요? 왜? 5명이 모이게 되면 쓰레기가 있기 마련이지라고. 아,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아이돌 그룹 5명인데마다 한 명씩은 꼭 뭔가 있죠. 예. 그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딱 모아놓고 단시간에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쭈루루 결국 내가 등수를 매기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이 유독 못 쫓아온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아, 유독 몇 명이 못 쫓아온다, 이 폼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 자연스럽게 순위를 매겨보기도 하고, 아, 누가 제일 좋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하나의 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저는 수진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게, 이 프란치의 대표가 이 음악 소설집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쭉 봤거든요.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원고 청탁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씩 된 건데, 이 작품에 이제 뭐 김혜란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도 참여하신대요. 라고 하니까 이제 뭐 다른 소설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중간만 가자. 내가 여기서 너무 난해한 걸 썼다가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재밌는 걸 쓰면은 내가 또 순위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진 씨가 느끼는 그 획일화된 글쓰기를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그 뇌피셜을 해봤습니다. 한국인 종특으로 예. 다 같이 모아두면 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것 그렇죠. 때문에 예. 내 꿈을 다 펼치지 이게 자이건 타이건. 그렇죠. 여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랑 내가 같이 작품을 하는데 서로 이제 경쟁 심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한 책으로 묶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게. 이게 뭐 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겠지? 저 말고 또 누구 있나요? 그렇죠. 물어보죠. 이걸 엔솔로지라고 안 하니까. 알려주면 반칙인가? 그렇죠. 이거 비밀입니다.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의 미리 알고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어느 예, 정도 뭐, 섭외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은 이제 유명한 작가분들한테 이제 미리 음. 걸쳐놓고 좀 할 것 같을 때 확답이 안 오면은 누구 작가님 한다는데 들어오실래요? 그쵸.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네. 또 진짜 꼬장꼬장하게 나 그 작가 있으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뭐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같이 묶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작가님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음. 그거는 뭐 또 모를 일인 게 저 예전에 음. 어디 무슨 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뭐 인터뷰를 열심히 한 시간을 땄어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는 이제 다음에 이분의 인터뷰랑 엮어서 나중에 나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내가 한 화면에 음. 잡히는 거 나 용납 못 한다. 내 진짜요? 인터뷰한 거 다 빼라. 나 이거 안 나가게 해라.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하니까 그래요? 완전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그분 어, 설득하다가 결국 안 돼서 다른 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작가들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게 어떤 그렇죠. 기획자로서의 예의가 의무. 아닌가. 예, 의무죠. 예. 음, 뭐 제 소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이북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서 없어요. 봤습니다. 무려 오랜만에. 18,000원. 좀 비싸요, 맞아. 왜 이렇게 비싸 맞아요. 짧은데 싶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책 사기 전에 뭐 인터넷에 이북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어. 인터넷 서점에 먼저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이게 1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18,000원이면은 한 400쪽 되나? 500쪽? 그치. 보통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두려니까 뭐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예.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그렇죠. 컴필레이션이니까 그럴 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주제가 음악이에요. 또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고 또 작가진이 화려하죠. 그리고 또 단편집이래요. 그리고 또 짧으니까 270 몇 페이지니까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 둘째 주 기준 교보문고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7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작가진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모아두니 77위. 이거는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주제가 이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나 연인을 잃은 상실감, 또 남겨진 자의 쓸쓸함,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음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뭐 다른 작품들 중에서 윤성희 작가의 자장가를 읽고 진짜 눈물 날 뻔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들어. 진짜 그 아이유의 좋은 날인가요? 그것처럼 정말 이 죽은 딸이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고 뭐 진짜 엄마의 새로운 짠하죠. 모습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난 거였고 또 이런 거의 장점이 또 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랬던 적이 있나? 나는 엄마에게 어떤 위로를 보낸 적이 있나? 뭐 이런 돌이켜보게 만드는 저의 현생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소설이어서 아주 좋았고 그와 반대로 김현수 작가가 제일 별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편 다 대부분 좀 슬픈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페스티벌리한 느낌은 없죠. 예, 뭐 음악이긴 하지만. 그렇죠. 코믹도 있을 줄 알았고 스릴러도 있을 줄 알았고 멜로도 있을 줄 알았고 이렇게 어,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슬픈 내용만 썼지? 역시 로맨스 정도 박민규가 필요하다. 네, 차라리. 네, 맞아요. 총알바지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발라드만 추구장창 듣는 느낌이랄까요? 너는 어묵 국물에 소주가 땡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기획 의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음악이라는 테마만 주고 뭐 기획자들이 터치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게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5명 다 이럴 수 있지? 그래서 편집자가 이 5명의 원고를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다 비슷하네. 랄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결이라서 너무 좋았다. 이럴지. 뭐 이건 정말 그 편집자가 궁금했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물론 한여름 같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즌에 읽기는 좋은 책은 아닌 것 같고 묵혀뒀다가 한 10월이나 11월쯤 그때 읽으시면은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독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뭐 획일화 된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라인업 자체가 역량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단편 소설집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쉽게 느꼈던 점이 마무리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마무리가 깔끔한 소설들이라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김애란. 김애란 소설. 네, 안녕이라 그랬어. 근데 요거를 봤을 때는 이 김애란 작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 깊은 감정 묘사가 정말 일품인 작가인 것 같고 그런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말로 표현해내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김현수의 수면 위로 두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야기가 좀 산만하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김현수 작가의 장점이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발한 어떤 소재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인기 비결이 아닐까 하는 좀 기발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또 왔다 갔다 하죠. 애매하죠. 예. 예. 그리고 윤성이의 자장가. 이거 되게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순수한 감성이 심파. 없나 봐요. 그쵸. 순수한 감성이 없나 봐요. 그래서 들으면서 난 쓰레기구나. 혹시 쓰레기 엄마 류령의 생각이 존재를 믿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진짜 이렇게 좋으셨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유령으로 왜 들어가지? 뭐 막 꿈에서 지평자 누구네 표계 어떻게 고정하셨죠? 그래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속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독서가 많이 끊겼어요. 이 부근에서. 그래서 오히려 자장가가 고비였다. 네, 자장가가 너무 고비였어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좋아하는 편임에도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좀 거기가 좀 아쉬웠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은희경 작가님의 웨더링. 이거는 진짜 명작이다. 너무 명작이다. 어떤 생각이 점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음악을 소설 속에 너무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 자체를 설정한 상황 자체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 네 명이 기차 한 칸 속에 우연히 앉게 된 것도 그렇고 몰래 상대의 악보를 훔쳐보고 검색해서 바로 옆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그거를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발견한 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과거 이 남성의 괴팍한 음악 선생님이었고 이상하게도 그 괴팍함과 폭력성이 어떤 그 학생이 그의 음악적 감수성에 이런 감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면서도 수긍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신이 제자였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묘한 노력과 복잡 미묘한 심리랑 맞물려 가지고 서로 신경을 엄청 쓰면서 아닌 척하는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팽팽한 상황이 너무 저는 보면서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 마무리가 저는 그 엔딩. 단편을 볼 때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이게 쓰다만 장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마무리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더 이어지지 않는 게 다행인 이야기 같은? 네, 더 이어지지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가지고 너무 완결성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작가님 진짜 훌륭한 작가님이다. 너무 좋아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희경 작가님 작품 있으면은 읽어보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편혜영 작가님의 초록 스웨터. 이거는 솔직히 그냥 괜찮기는 했는데 약간 이 작가님은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생활 공감 요소가 많은 그런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밌었고 그냥 이렇게 녹아들듯이 읽다가 어떤 점에서 번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작가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즐긴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초반 빼고는. 그래서 이야기의 배치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웨더링을 앞에다 넣었으면 음악 얘기도 많고 이 엔솔로지 자체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좋은 소설집의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 왜 뒤에 배치를 하셨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나다 순 아닌가요? 그쵸. 그런가요? 이거는 가나다 순이 제일 깔끔해. 왜냐면은 그쵸. 서로. 시비가 붙잖아요. 야, 내가 왜 얘 뒤냐? 그쵸. 가나다 선후배 순으로 따지고 씁니다. 이제 시작되나요? 내가 얘한테 발리냐? 말. 가불기는 그냥 가나다 순입니다, 작가님. 그렇죠. 이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쵸. 편집하면서 야 김애가 먼저냐 연이 먼저냐 아야어여 이거 했을 거예요 분명히. A, B, C, D, E, 그러면은 F, G 하는 것처럼. 네. 편혜영 작가님은 항상 분리하시네요? 그렇죠. 그것이 뭐 유전이라면 또 이것도 유전의 하나죠. 그러니까 앞에 라인업이 좋지 않다면은 간혹 가다가 독자들이 드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것까지 못 오고 도착하지 못한 다음에. 김씨로 개명을 하셔라. 이래서 대한민국에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등단 그 작가명을 막 기씨라든지 고씨라든지. 가시 뭐. 예. 간씨가 항상 제 친구 중에 간씨가 있거든요. 간씨가 항상 1번이에요. 간씨로 하셔라. 쌉소리 없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것부터 그러니까 단편을 읽을 때 저도 뭐 수진 씨만큼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지만 참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들, 하다만 이야기 같은 것들. 확실히 이들은 경력직은 경력직, 네임드는 네임드라서 그런지 그런 건 진짜 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취향차는 있을 수 있겠고 뭐 그 정도이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진짜 하나도 없었고 읽다 보면 이런 게 흔히들 왜 그 유튜브에서 뭐 맨날 뭐 하는 것처럼 잘 봐 교수님들의 팀플이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로맨스정이랑은 살짝 조금 반대로 음악을 주제로 한 엔솔로지라서 저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게 또 음악이다 보면은 혹시 감성만 그득그득한 그런 걸까? 되게 걱정은 됐는데 에이 그래도 이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야 라인업 좀 봐라 하면서 반신반의 상태로 시작을 했고요. 먼저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었는데 전 이게 꽤나 좋았어요. 음. 뭔가 반신반의라고는 했지만 진짜 거의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메인 소재가 된 팝송 러브 허츠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책을 다 읽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책을 다 읽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러브 허츠를 들으니까 야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진짜 감성 미쳤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레스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네. 음. 한번 유튜브에서 그냥 대충 감만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소설부터 감성과 감성의 차이는 바로 이거구나. 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김현수의 수면 위로. 저는 이거 사실 좋았어요. 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읽고 나서 이제 원고 써보려고 하잖아요. 저희 원고 이제 공유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읽었나 하면서 써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했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로맨스성의 추억만 남았네요. 예. 줄거리를 써주지 않았더라면 이거 다시 읽을 뻔했습니다. 네. 느낌만 남았다면 그런 건데 그건 뭐 전 제 잘못이라고 치겠습니다. 또 팬심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저희가 같이 읽은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김현수 작가의 지난번 소설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걸 읽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진짜 확실히 이 사람의 좀 특징인가 싶어요. 수진 씨가 지적한 대로 좀 많이 섞이죠. 시점이나 장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섞이고 이 대사 저 대사가 되게 얽히고 설키는 바람에 이게 집중력을 잃고 뭔가 바짝 따라가기를 실패한 어떤 수학 선행 학습 같은 느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아. 대충 알겠는데 나 뭔가 이해는 한 것 같은데 나보고 나와서 풀라 그러면 못 풀겠어. 그쵸, 그쵸. 예. 아, 그치. 저기서 저렇게 가는 게 맞지. 그치.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풀면 못 풀겠는 그런 거. 읽을 때 오, 이거 말 된다. 야, 이거 기똥차네. 야, 이거랑 저걸 읽네. 좋다. 하지만 읽고 나서 야, 왜 좋았어? 라거나 줄거리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되는 바로 정신줄 놓쳐버리는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에 오므라이스를 갖다 대는 것도 좀 신박하게 좀 마음이 들었고요. 평이 갈렸던 윤성의 자장가는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F이고 문과니까.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딱 가요가 주는 감동처럼 쉽고 그렇다고 뭐 얄팍하지만은 않게 깊게 울리는 내용이라서 이걸 어떻게 또 싫어할까라고 써놨는데 수진 씨가 싫어했네요.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슬픈 내용에 비해 되게 재미 포인트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너무 비극적인 일을 당하긴 했지만 주인공인 여중생인가? 이 12살. 친구도 예. 너무 귀엽고 초등학교였구나. 너무 귀여웠고 그 와중에 배배 꼬였네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를 한 소절 부르고 나서 거울을 본다는 이 이모도 너무 귀엽고 개인적으로 그니까요. 좀 개그 코드가 있었던 그래서 저는 윤성희 작가를 처음 읽어봤는데 한번 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희경 웨더링은 저는 소설 자체는 그냥 그랬는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스타 폴스트의 행성 당연히 7악장 다 듣진 못했고 여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4악장 목성이라 그래서 그것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목성이 그래서 그 덕분에 소설까지 좋아져 버렸다. 어. 아무래도 이게 음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소재로 어떤 음악을 골랐는지가 소설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정도 좀 감안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로맨스 정이 말한 거에 아무래도 다 같은 결이다. 좀 슬프거나 이별의 정서로만 다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슬픔이라는 정서로 일관된 이 엔솔로지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슬픔은 뭔가 나를 침잠하고 좀 우울하게 하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좀 차분하게 해주는 정도의 산뜻한 슬픔이라고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즐겼던 독서이고
확실히 어떤 편안하다. 경력직의 편안함이 이런 거구나 싶은 느낌. 네, 잘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또 편의형의 초록 스웨터는 소외됐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시간이 별로 그렇게 할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로맨스정의 최애 소설은 자장가. 그렇죠. 자장가. 윤성희. 예. 최악은 김현수의 수면 위로. 맞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최애는 은희경의 웨더링. 네. 웨더링. 최악이 윤성희의 자장가. 네. 근데 너무 좋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볼까? 둘 다? 다시 생각해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괜찮은 작품이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첫 느낌. 챈들러 씨는 그러면? 저는 제일 좋았던 건 그냥 귀멸한의 안녕이랑 그랬어. 안녕이라 그랬어. 이거고 제일 별로였던 건 편혜영의 초록 스웨터. 언급을 하지 않았죠, 제가. 그건 노래도 딱히 모르겠어요. 노래가 뭐야? 그거는 그 엄마의 그 노래 테이프. 그냥 그렇게 그냥 뭉뚱그리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무슨 노래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엄마의 노래 테이프가 아마 그 편혜연 작가의 그 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챈들러 씨는 러브워치 직접 들으셨다고 하는데 수진 씨도 뭐 찾아서 들어본 음악 있으세요? 나온 음악 중에? 저는 귀찮아서 사실 안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한번 그것만 검색해봤어요. 영천에 있는 오므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그래서 그것만 검색을 음악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오므라이스를 엄청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실패한 기획인가 싶기도 하네요. 로맨스정은 저는 혹시 따라 들으면서 읽었던 거 있나요? 홀스트의 행성. 목성만? 아니면 다른 악장도? 저는 화성부터 들었는데 쭉. 근데 이게 거의 스타워즈 음악 같은 거예요. 화성 들으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스타워즈 음악의 모체가 됐다는 음악으로 이제 이게 언급되는데 너무 스타워즈 같아가지고 내가 느낀 이 감성이 맞나 싶더라고요. 챈들러 씨가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야 이거를 그 노인이 이거 좋아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총보로 보고 있다고? 좀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낭만적이거나 뭐 어떤 로망스 같은 뭐 그런 음악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박진감이 있는 거예요. 좀 다 멋들어진 느낌이죠. 네. 뭐랄까 잔잔하게 깔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으면서 좀 깼고 러브워츠도 잘 몰랐던 곡인데 그 들으니까 이게 정말 어떤 그 음악의 분위기랑 이 소설의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읽고 나서 제 기분이 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자체가 되게 톤이 다운되는 느낌? 근데 그게 막 전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이게 아니라 나 뭔가 지금 되게 차분하네. 그냥 그런 느낌? 또 이런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작가진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음악 한 곡 고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라야지. 예, 뭐 음악이든 뭐 편혜영 작가는 어떤 소리라고 할까요? 그 음악이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됐고 이제 어머니의 그런 노래방에서 불렀던 녹음 테이프라는 어떤 주제로 이제 글을 썼는데 어떤 소리나 음악 어떤 걸로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저는 2개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음악일 겁니다. 연관 검색어로 소개를 했었나? 레일라. 예. 이게 또 다 사연이 있는 노래잖아요. 그쵸. 누구야? 데릭 앤더 도미노스. 그 누구지? 에릭 클랩턴. 네네네. 에릭 클랩튼.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게 에릭 클랩튼의 노래로 많이 아시겠지만 에릭 클랩튼이 한때 속했던 그룹 데릭 앤더 도미노스 버전을 난 좋아한다라고도 한번 얘기를 연관 검색으로 얘기를 했었던 레일라. 이게 또 에릭 클랩튼의 어떤 이 치정이 가득 담긴 노래라서 스토리 뽑아내기에도 좋을 것 같고 노래 자체도 되게 깁니다. 7, 8분 정도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그때 얘기 안 한 거 하나 더는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아, 이것도 진짜 긴 노래지.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음악 그냥 사에서 이런 스토리 풀기에 너무 좋은 노래죠. 애초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으니까. 버디 홀리의 비행기 사고 죽음이었나?를 아마 바탕으로 했을 거예요. 그날이 아마 음악이 죽은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뭐 제가 정말 작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썰풀 것도 있고 이렇게 갖다 댈 만한 역사적 사실도 있고 스토리 뭔가 잘잘잘 풀어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기에 그리고 뭔가 여기서 가요 고르기는 되게 좀 위험해요. 그렇죠. 뭔가 너무 그러니까 가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마치 그 아이유의 무릎처럼 진짜 아주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반면 되게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라서 하지만 또 클래식을 덤비기에는 제가 너무 클래식을 몰라서 물론 이제 뭐 그냥 저 인생에 기억에 남는 클래식들은 많죠. 기숙사 학교 있을 때 아침에 밥 먹으러 조식 먹으러 식당 가면 맨날 틀어주던 클래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나 그런 건 많은데 예, 그 두 개 정도 꼽아보고 싶습니다. 또 아메리칸 파이는 또 우리나라에서 아 그쵸.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걸 몰랐어요. 뉴스를 하도 안 보고 살아서 그게 언제적 뉴스예요 그게? 그게 이제 바이든 만나러 갔을 때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치. 나 실수했다. 아니, 안 그래도 언젠가 동기랑, 라디오 동기랑 얘기를 하다가, 뭐 그냥 이런저런 그 노래 갖고 얘기를 하다가, 야, 이 노래 어때? 뭐 이러면서 추천을 했는데 걔가 한때 시사 프로그램 하던 친구거든요. 아, 예민할 아, 듣자마자 때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그때도 되게 느꼈거든요. 나 이제 이 노래를 좀 뭔가 이런 느낌이다. 볼드모트처럼. 이런 느낌이다. 어디 가서 정말 나는 정말 좋아한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을 하기에 이제 로맨스정처럼 의심받을 수.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이게 연관 검색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전 정말 몰랐고 예, 이게 자랑은 아니죠. 뉴스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예, 몰랐다는 거 다시 한번 굳이 말씀드리고 싶고 구질구질하게.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런 것도 사실 소설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선곡을 해야 하는 라디오 종사자 입장으로 정치인들이 노래 언급을 좀 잘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 이거 정말 안 그래도 그렇죠. 선곡하기에. 예. 이게 또 가수들이 내가 사고를 많이 쳐서도 맞아요. 힘든데 이게 다 보고 있을 진짜 순 쉽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맨스정은 저는 요즘에 제가 그 회사 사내 동아리로 밴드를 하거든요. 진짜로? 네, 거기서 이제 요새 베이스, 되게 이가 됐네요. 이것저것 다 해. 갓생을 살고 있는데 이 밴드는 뭐 옛날부터 원래 제가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싶어 했고 해서 이제 혼자 하는데 재미없으니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이게 원래 거의 다 있던 곳에 동기인데 들어갔어요? 아니면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동아리에 신규 회원으로 대거 가입을 해서 동기들을 우리끼리 하자. 모아서 예, 우리끼리 그냥 먹어버렸네. 거기 연습실이 있으니까 회사 지하에. 그래서 거기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밴드 연습을 하면서 요즘 밴드 음악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학생 밴드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태안여중 밴드부. 여중. 네, 그 친구들이 뭐 실리카겔의 노페인 그 하는데 유명한가? 그렇죠. 너무 그쵸. 잘해요. 뭔가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검색하시면 아마 조회수도 뭐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한림예고에 그 AC/DC 메들리가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뭐 백인 블랙 뭐 이런 음악도 포함해서 이제 AC/DC의 음악을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축제 때 연주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 윤도현도 막 네 집 자식들인데 이렇게 잘하냐 이러면서 댓글도 어, 달고 이게 정말 연주를 너무 잘해요 그 친구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런 학생 밴드의 이야기들이 뭔가 소설화되면 약간 드림아이 느낌도 살짝 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 두 개의 음악 음. AC/DC의 백인 블랙이랑 실리카의 노페인 이 두 곡으로 한번 써보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한림 예고 그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수진 씨는 어떤 노래로 또 개빡친 어떤 노래? 뽀로로님이 어떤 곡 고를지 궁금하네. 어,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는 프랭크 오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음, 그게 릴스에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하고 있는 중인데, 나만의 프랭크 틱톡에 막, 오션이 네, 나만의 프랭크 오션이 틱톡에 애들 춤추는 영상에 소비되다니, 빵댕이 흔들고 이런 데 소비되다니,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데, 그렇게 가볍게 쓰다니, 막 이러면서 좀 슬퍼하고 있는데, 어, 근데 프랭크 오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들이 좀 많아서, 그런 해석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어떤 청소년의 방황과 음, 젊은이의 슬픔, 이런 거를 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할 만한 얘기는 저는 그래도 뭐 둘이나 좀 좋았다고 했던 소설 자장가가 그래도 거의 유일인가요? 뭐 가요를 좀 다루기도 했고 아이유의 무릎은 정말 참 좋은 곡이고 새삼 노래하면 가장 최초에 우리에게 남았던 음악은 아무래도 자장가겠죠. 뭐 네. 기억은 안 날지라도 뭐 당연히 부모님이 들려줬던 자장가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잘 때 음악을 좀 듣는 편이신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장가처럼 생각하는 음악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장가는 이게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남이 코를 골지 않는데 숨 쉬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렸을 오, 때, 이거 네, 그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에서 잘 네, 묘사되고 하는 그 피우 하는 거. 네,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가족들 자고 있으면, 이렇게 쌕쌕 자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잠이 좀 깼다가도 다시 이렇게 잠이 금방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숨 되게 쉬는 소리, 가족들이. 안정감을 주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잘 때 원래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안 들으세요? 저는 잘 때 절대로 음악을 듣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TV 어, 보면서 잠들지도 않거든요. 저는 뭔가 어,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뭐가 되고 있으면 틀어져 있으면 이게 음, 각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켜놓고 잠드는 일이 평생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족들 같이 잘 때 숨 쉬면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 그러면 이 사람 숨 쉬는 거에 한번 맞춰볼까? 이러다 잠이 깨거든요. 같이 뇌가 쉬었다가 같이 내뱉어 활성화되지. 볼까? 예. 너무 빨리 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깨던데. 아, 그리고 저는 그거 많이 들어요. 저도 잘 때 음악을 뭐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자느라 이제 못 듣고 자지만 보통 혼자 자고 이럴 때는 항상 저는 그 독서권장 경음악이라고 아, 문학소년단의 알찬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클래식인데 이게 독서권장이긴 하지만 사실 불면증 퇴치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주로 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잠이 잘 오는 게 22번째 모음곡입니다. 22번째. 예. 독서권장 경음악 22번째 모음인데 이게 2022년 8월 한 2년 전 여름에 이제 올라간
모음곡인데 제가 이거를 15분 이상 들은 적이 없어요. 기억이 끊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의 최면술 체감하실 아닌가요? 텐데, 네, 진짜로 갑자기 우주에 떠 있는 느낌 받다가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잠이 안 오신다 하면은 이 독서권장 경음악 22번째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튼드러 씨는 뭐 들으시면서 주무시나요? 저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MP3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잤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 신기해요. 아니 귀에 꽂고 네, 잤어야 그냥 되는 거예요? 꽂고, 네, 어, 듣다가 자요, 그냥. 심지어 그때는 줄 이어폰이었겠죠.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항상, 그래가지고 기숙사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감쌤한테 뺏겨가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절대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들지 못하죠. 평소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느샌가 뭔가 플레이리스트랄 만한 피스 플레이리스트가 좀 사라진 느낌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그냥 자장가스럽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에바 캐시디 곡. 저는 송버드 좋아합니다. 송버드. 네. 그냥 음. 앨범 커버도 너무 이쁘고. 그러네요. 되게 그 피아노 소곡집 같네요. 그쵸. 음, 책. 갈. 피. 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본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104페이지 자장가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모, 가게 이름을 꽈배기 분식이라고 지은 거야? 언젠가 내가 묻자 이모는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냥 꽈배기 분식집을 인수한 것 뿐이라고. 간판을 바꾸기 싫어서 그냥 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럼 꽈배기도 만들어 팔라고 했다. 그러자 이모가 말했다. 인생이 자꾸 꼬여서 그렇게 꼬인 것은 팔고 싶지 않아. 꽈배기를 싫어하면서 스크류바를 좋아하는 건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음, 내 말에 이모가 고개를 저었다. 스크류바는 녹잖아. 녹으니 꼬인 게 사라지는 거지. 야, 저는 음. 이 꽈배기랑 스크류바로 이런 어, 문장을 쓰는 게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개인적으로 그냥 윤성희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예, 이번 정말, 시즌에도. 정말 엄청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요즘에 스크류바가, 제로 스크류바가 나왔거든요. 그놈의 제로. 0칼로리. 예, 그래서 기쁘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저희도 제로 문학소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제로 방탄소년단이 됐는데, 자, 그 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저는 저희 최애였던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편입니다. 41페이지이고요. 애인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삶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에 어쩔 수 없음, 그 빤함, 그 통속, 그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음, 했다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단도 아닌 그런 말들인 듯 하다. 이 책에서 안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너 안녕 뭐 하면서 그냥 너한테 많이 배웠어라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도 슬프다라는 거. 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통속이죠. 되게 진짜 그냥 친구랑 술 마시면서 할 법한 이야기, 최근에 이별한 친구랑 술 마시면서 할 법한 이야기, 혹은 가요에 담길 법한 이야기인데 그런 통속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진부하지만 그냥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이 많은 것들을 소설로 읽는데 글로 읽는데 그게 통속으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 문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닌가 이 작가의. 그래서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 다음 수진 씨가 꼽은 문장은요? 은희경의 웨더링 157페이지의 문장입니다.
대학생 때 명왕성이 태양계의 9번째 행성에서 떨어져 나가 외행성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도 음악 교사의 말이 생각나서였다. 국제천문연맹의 결정에 따라 태양계의 행성은 8개가 되었고 홀스트의 행성은 다시 지구를 뺀 모든 행성을 포함하는 곡이 되었다. 하지만 음악이 그런 과학자들의 분류에서 영향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음악 교사의 말대로였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거랑 이렇게 물려서 맞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문장을 가장 좋아하는 소설에서 뽑아주는 이 일관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한 줄 평과 별점 매기면서 이번 5화, 4화? 4화죠. 4화죠. 네. 음악 소설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 정이요. 네, 로빈스 정입니다. 발라드 명곡만 있었던 플레이리스트.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수진 씨. 은희경 최고. 5점 만점에 3.7점입니다. 계속 요새 7점 밀고 계시네요. 0.7. 8점을 줄까 하다가 8점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깎여가지고 다른 소설들이랑. 네. 챈들러님은요? 네,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흡사 교수님들의 팀플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준수하네요. 그렇죠. 이게 또 안 준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진짜 라인업이 제작비가 이렇게 아깝지. 화려한데. 예. 그니까 책값이 18,000원씩 가지 않겠습니까? 18,000원 줬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 대다수라고 한다면은 실패한 그러니까요. 기획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책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네. 표지나 이 겉표지라고 해야 되나? 이 커버도. 네. 그 샌들러님도 사셨어요? 그쵸. 저는 이게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고양시는 통합 이 시스템인데 진짜 네.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일만 기다려볼까?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좀 그래서 존버를 타다가 3일 동안 계속 클릭을 했어요. 다른 도서관에 미리 밤낮된 도서가 분명히 3일 안에 나올 거다.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렸다가 예약을 한 날 눌러가지고 좀 간신히 받았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3.7이면 안 사나요? 그 부분만 떼서 살 수 있다면 살 것 같은데 다른 작품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가지고. 자, 다음 주 책은 유키 하루의 방주라는 책인데 이거 반전이 미쳤다는 소설이거든요. 추리 소설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스포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스포를 할 것이고 스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니까 가급적 읽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제 다음 화에도 경고는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읽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편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